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힐링가족으로 매일 몇백 명씩 새로이 합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월 평균 한 10,000명가량씩 새로운 식구들이 지속적으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경력이 많은 분들보다 초보 되시는 분들, 새로이 주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초적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타이거죠. 삼성증권 코덱스예요. 한국투자증권 킨덱스라는 브랜드로 ETF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꼭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만 사야 돼요? 아니에요.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코덱스, 킨덱스, 삼성증권에서 삼성투자에서 타이거, 킨덱스, 아리랑, KB스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회사에서 발행한 상장한 그 종목만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또 ETF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기 전에 보면 주식을 몰랐을 때 휴지 조각된다는 말, 상장 폐지된다는 말,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것은 정말 안 좋은 싸구려 주식, 정말 비전이 없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러죠. 처음부터 그런 주식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러한 주식 이름도 모릅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의 상장 폐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시가총액이 50억,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시가총액 보세요. 수천억 원, 1조가 넘어가는 그러한 ETF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대형 ETF예요. 그러니 상장 폐지될 염려가 없죠. 또 삼성증권을 내 거래하고 있어요. 미래에셋 거래하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여길 통해서 많은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증권회사 망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없어요. 증권회사가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내가 산 삼성전자 주식이 망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회사를, 거기는 복덕방,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부동산 통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부동산 통해서. 그런데 그 부동산이 망했대요. 그럼 내가 산 아파트가 이상적입니까? 아무런 이상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거. 투자를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몇백 명씩 매일매일 우리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제 카테고리에 가서 보면 재테크 주식 투자란에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중에 약 10분의 1만 본다 그래도 5분의 1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 딱 잡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특히 잘 알지 못하겠어요. 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한 번만 가까운 증권회사 방문하세요. 어차피 한번 방문해야 돼요. 앱도 깔아야 되고 사는 법도 배워야 되니까. 대신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권유를 하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앱을 깔고 계좌 개설을 하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서 배운 ETF 종목을 한 종목만 사는 그 방법 과정만 배우세요. 대신 거기서 권유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 시작하면서 한 달에 30%, 50%, 1년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그렇게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왔다가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사람이 욕심이 과해지거든요. 빨리 벌고 싶어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그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급등주 따라다니게 되고 어디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혹해하고 거기 뭣도 모르고 막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 주식 사죠? 나는 전기차 사업, 전기차 제조업을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전기차 제조업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일 그 사업 접어버려. 오늘 샀다 내일 팔았거든요. 나는 휴대폰 만드는 사업 시작했어요. 도저히 나 혼자는 휴대폰 만들 기술이 없고 그 만들려면 돈이 수천억, 수조가 필요한데 내 개인이 어떻게 그 사업을 시작합니까? 경영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휴대폰 만드는 사업 했어요, 오늘. 근데 내일 접었어요. 아니, 뭐 그런 사업자가 다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업자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그거는 사업, 투자가 아니라 그건 투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투기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까운 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투기가 아닌 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연 10% 너무 적어요? 이거 큰 겁니다. 이거에 복리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 연 1% 아닙니까? 그거에 10배면 감사해야죠. 복리 효과. 100만 원에서 10%면 10만 원이 붙어요. 복리가 아니라 단리라 그러면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복리가 아닌 단리입니다. 복리는 100만 원에서 다음에 110만 원 붙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10만 원이 붙는 게 아니라 110만 원에 대한 10%가 붙어요. 그래서 120만 원이 아니라 121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10%는 100만 원이 아니라 121만 원에 대한 10%가 또 붙어서 130만 원이 아닌 133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3년, 5년 동안은 복리의 효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리의 효과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주가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 반도체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무서우세요? 아니에요. 무섭게 뭐가 무서워요. 기회지. 우리가 시중에서도 물건 살 때도 정찰제 가격이 붙은 거는 사실 깎기가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물건을 사게 되면 서로 흥정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거 얼마치 살 테니까, 몇 개 살 테니까 이거 얼마 해주세요. 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가끔 한 번씩 내가 깎아달라는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다운되고 딱 싼 가격에 나옵니다. 얼른 집어들어야죠. 가장 가까운 예로 말씀드립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14,950원 50원 모자라는 14,0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13,0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하루에 6점 몇 프로가. 깜짝 놀랐죠? 무서웠죠? 그런데 하락하면 저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보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번지수 완전히 잘못 찾으셨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전 수시로 다운시키겠습니다. 그래야 주가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주가라는 것은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스물스물 우상향하죠.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별로 안 높아요. 엊그제 차이나 전기차가 13,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아주 얼치고 나가고 주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틀 만에 7.5% 수익 올렸습니다. 13,950원이었던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올라서 18,98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0원 모자르는 14,000원이 아니라 이제는 15원이 모자른 14,000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단 이틀 만에. 아이고 13,000원 아이고 내가 살걸 이렇게 올랄 줄 몰랐네. 항상 오르면 후회하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요일날 분명히 주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께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출렁거립니다. 이 매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그 중에 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죠. 거래일이. 그러면 한 달에 4주 잡으면 20일이에요. 한 주에 5일이니까 4주. 20일 동안에 어떨 때는 21일, 22일 될 때도 있어요. 한 달이 31일이니까. 그냥 4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각 주에 5일씩 20일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반을 딱 나눠서 10일은 오르는 날이고 10일은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10일 오르는 날 흐뭇하게 즐기세요.
잘 오르고 있구나. 사지 마세요. 그 20일 중에 10일은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럼 그 10일 동안 사면 되잖아요. 떨어지는 날만.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번잡스러워요. 내가 직업이 있는데. 무슨 번잡인가 하면,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매일 매수를 하는데 10번이면 떨어질 때마다 10만 원씩 사야 돼요. 귀찮죠? 그러면 반으로 줄이세요. 10번이 아니라 5번 사면 되잖아요. 대신 기준을 어떻게 두나 하면 떨어지는 날, 0몇 %가 떨어지는 날은 안 사. 그런데 1% 이상이 떨어지면, 좀 크게 떨어지죠? 난 그럴 때만 살 거야. 그렇게 나누세요. 그건 사람마다 다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25일 월급이에요. 그러면 월급 다음 날 가격이 현재 주가가 얼마든지 내가 3종목이든 5종목이든 내가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꾸준히 분할해서 얼마이든 간에 계속 매월 26일 날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요, 장기적으로 나중에 먼 훗날 보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정액 적립식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편한 거예요. 그날의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월급 받으면, 아니면 돈이 나오면 매달 꾸준히 사 모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1년으로 두고 본다면 가격 차이는 있겠죠. 주가의 수익률 차이는. 그러나 노후 대비용으로 10년, 15년, 20년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가가 떨어지면 이 좋은 물건을 세일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얼른 주세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 날은 그냥 흐뭇하게 즐기기만 하세요.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걱정을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공포에 절대 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